제품 자료 연계 단문 분석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중에 4절 확장 빅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소셜미디어와 통합된 확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예로서 제품 자료와 연계된 단문 분석을 소개합니다. 일단 제품 자료 연계 단문 분석의 응용 분야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는 제품 개발 과정 전 단계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분석 기술은 제품 개발 정보 시스템과 통합된 분석 도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도구는 다소 시스템의 엑셀리드에서 적용된 이슈라는 어떤 객체를 이용해서 단문 분석을 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아이템별 단문 수량이라든가 종류, 긴급도 또는 상태 이런 것들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문 메시지는 일종의 소셜미디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셜미디어가 뭔지 살펴보면 소셜미디어라는 것은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어떤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단체 또는 어떤 소셜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어떤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라든가 또는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PLM 시스템에도 그러니까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에도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소셜 미디어가 기존의 소셜 미디어처럼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요한 제품 자료 객체, 주로 이제 아이템, 부품에 이런 소셜 미디어를 붙여서 그 부품, 그 아이템에 관련된 의견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특정한 어떤 사람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품 자료 연계 단문 이 메시지도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템, 부품 객체에 연결되어 있는 단문, 그러니까 부품 객체에 연결되어서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어떤 그 기술적인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품 연계 단문 메시지 즉 그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그 다음에 뭐 PLM 시스템 제품 개발 지원 정보 시스템에 연계된 그러한 단문 메시지는 기존의 단문 메시지랑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고요. 또한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또 활용해 왔던 제품 자료 모델에 있던 객체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이템이라든가 기술 문서라든가 제품 구조, 설계 변경 이런 객체들하고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런 소셜 미디어 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소셜 미디어의 어떤 특징을 보면 비정형적인 설계 과정을 저장하고 비공식적인 설계 과정을 저장한다. 그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즉 기존의 제품 자료 모델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는 결과적으로 어떤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 설계나 제품 개발 결과를 저장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정리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버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품 개발 과정, 버전이라든가 뭐 설계 변경을 위해서 제품 개발 과정을 기록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설계 변경이나 버전 관리 그 자체 안 해도 그 PDM이나 PLM의 제품 자료 모델에 포함할 수 없는 형식의 그러한
뭐 지식의 교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문 메시지는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중, 즉 우리가 기존의 설계 변경이나 버전 같이 어떤 제품 개발 과정 또는 설계 과정을 표현했던 것보다 더 자유롭게 그 사이에 있던 것들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셜 미디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품 연계 단문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비정형적인 설계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다, 좋은 객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부품 연계 단문 메시지가 축적된 제품 개발 지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것과 처음 특징과 관계가 많은데요. 제품 개발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그 제품 개발 과정 중에 그 참가자들 사이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지식의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그 제품 개발 과정 중에는 많이 생기지만 그게 끝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에 약간 경직된 제품 자료 모델에 의해서 저장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제품 개발이 끝난 다음에 그런 지식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계 단문들을 연계해서 제품 자료에 즉 아이템 부품에 연계해서 저장을 쭉 해놓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에 생겼던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이 돼도 단문으로 저장이 돼도 그것을 뭐 어떻게 지식으로 추출하기가 좀 곤란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데이터 마이닝이나 이런 쪽에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서 그러한 좀 자유로운 단문 메시지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라든가 규칙 같은 거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관된다면 우리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그동안 관리하지 못했던 굉장히 비정형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또 그런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이나 그런 선진화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단문 메시지들이 결과적으로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것은 앞에 소셜 미디어 정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분야에 참가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단문 메시지를 이용해서 단문을 남기고 또 어떤 사람한테 그걸 보게 하고 그런 사이에 그런 어떤 사회 그 조직 안에 어떤 관계가 그 참가자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 조직의 특성, 그러니까 그 조직에 참가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의한 특성,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메시지가 많이 그쪽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그러한 어떤 참가자라든가 그런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비정형적인 그런 자료와 같이 어떤 그런 그 제품 개발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어떤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 연계 단문 메시지를 분석을 하면은 그 조직에 참가한 참가자들 사이에 어떤 사회적 관계, 누가 리딩을 하고 있고 누가 이제 조력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그 조직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부품 연계 단문 메시지를 분석했을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단문 메시지를 사용하는 예를 제품 개발에서 다소 시스템의 익슬리드의 이슈라는 것을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라는 것은 이 다소 시스템의 익슬리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단문 메시지의 상품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어떤 단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품 객체,
부품 객체, 아이템 객체에 연관돼서 관리되는 단문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이슈에서 많이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이 이슈를 잘 사전에 잘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뭐 품질 문제, 무슨 뭐 안전 문제 이런 식으로 그 이슈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잘 분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가 누구에 속한 문제다 그런 것도 많이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슈들을 나중에 이렇게 카테고리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잘 분류를 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슈를 분류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잘 분류를 해놓고 그 분류된 이슈들을 그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아이템, 부품에 연관된 단문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이 익슬리드의 이슈의 어떤 특징입니다. 화면에 그 이슈 분류 체계 만들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이슈들을 우리 기업에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분리하고 그것들이 카테고리도 나누고 그 다음에 그거의 뭐 예를 들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또는 긴급하다 이런 것들도 쭉 나눠서 잘 분류를 해놓는 게 이슈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잘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부품에 연결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해당 제품에 대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어떤 그런 분류된 이슈가 생기면 그것을 이슈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포트 어게인스트 속성에 보면은 그런 어떤 아이템의 어떤 부품의 이슈를 생성하고 그 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단문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에서는 우리가 020 플레이트 부품을 선택을 해서 그 부품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는데 뭐 품질 문제라든가 또는 설계 과정 중에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그렇게 생성된 자료를 붙이는 사람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이슈가 지금 생성한 이슈가 어떤 상황,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는 그 아이템을 보는 사람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슈를 아이템에 연결하는 화면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전체는 어떤 아이템에 대한 화면이고요. 아이템 부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하는 화면인데 그 아래쪽에 보면 Report Against라고 해서 이슈를 생성하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를 생성하는 창에다가 이 아이템에 관련된 어떤 이슈 단문 메시지를 만들고 그거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카테고리를 정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즉 이 아이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슈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슈를 그 아이템에 대해서 쭉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생성된 이슈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카테고리 같은 걸 이용해서 잘 분류한 이유도 이런 생성된 이슈를 잘 분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여기 보면 이제 생성된 이슈를 여러 가지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카테고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를 이용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면 뭐 이슈 종류별로 어떤 종류가 나눠져 있으면 그 종류별로 몇 개의 이슈들이 나타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분류하고 통계를 내고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아이템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아이템을 확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남긴 이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어떤 아이템을 보다가 아이템의 이슈 탭 그 메뉴를 통해서 그 아이템에 남겨진 이슈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아이디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른 설계자나 참가자가 남겨놓은 그러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 시스템의 익셀리드에서는 이슈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독립된 그러한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능을 통해서 이런 제품 개발 과정 중에 아이템에 생성된 이슈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현재는 이 이슈들을 그 카테고리라든가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어떤 단순 분류하는, 그리고 그것들이 뭐 통계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서 보다 좀 더 발전된,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이슈, 즉 단문 메시지들을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 두 번째, 설계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설명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간단하게 이 이슈 네트워크이 이슈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크이죠. 그 네트워크 상에서 각각의 참가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집중화된 노드, 그러니까 노드라는 건 여기서 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참가자를 뜻하죠. 그래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 그 뭐 이슈를 분석을 해보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강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또는 연관관계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노드가, 어떤 참가자가 그런 정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지, 정보를 뭐 디스트리뷰트를 가장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이, 그 참가자가 직급이라든가 역할에 관계없이 그 일에 대해서 해당 어떤 설계나 개발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또는 지식이 많다, 또는 뭐 리더 역할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특성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떤 그 설계자들의 역할을, 그 설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확장된 제품 자료 객체인 아이템에 연결된 단문 메시지, 즉 뭐 우리가 상업적인 제품에서는 이슈라는 그러한 객체를 사용해서 제품 자료 연계 단문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서 다소 시스템의 익설리드의 이슈라는 그런 단문 메시지가 어떻게 구현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